안녕하세요. 효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신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되물어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신청을 말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저 상황에서는 신청하는 게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겠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빚을 더 키우고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그 실체를 지금부터 팩트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진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비슷한 분들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지금 당장 수중에 쓸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재산이 무슨 상관이냐, 일단 빚부터 깎아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철칙이 존재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쉽게 말해 여러분이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에 갚는 총액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총 빚이 1억인데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각종 보험 환급금과 예적금을 합쳤더니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여러분은 법원에 최소 8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법정 이자까지 고려하면 법원은 사실상 원금 100% 상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탕감은 단 1원도 못 받으면서 개인회생 신청 기록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모든 금융거래는 마비됩니다. 빚은 원금의 이자까지 꼬박 다 갚아야 하는데 생활은 파산자처럼 통제받으며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분에게 회생은 구제가 아니라 멀쩡한 신용을 먼저 죽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본인의 재산 산정을 엄격하게 해보고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회생은 절대 신청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득 증빙기 불가능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매달 일정하게 버는 돈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자의 직장 유무와 소득의 안정성을 아주 지독할 정도로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문제는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분들 혹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통장 내역, 직장의 실체 확인서, 수입 진술서 등을 아주 상세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소득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되는 순간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신청과 동시에 발효됐던 금지 명령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은행과 대부업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월급과 통장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상황은 기각을 면하려고 허위 소득 자료를 만들었다가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입니다. 빚 해결하려다 범죄자가 되는 비극,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소득 증빙이 안 된다면 신청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변제금을 끝까지 완납할 현실적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분이 겪는 지옥입니다. 특히 최근 주식이나 코인, 도박으로 빚을 지신 분들이 이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은 투자로 날린 돈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내수 중에는 영원도 없는데 법원은 네가 주식으로 날린 5천만 원은 네가 가진 재산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여러분은 날린 돈 5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억지로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 변제금이 200만 원, 300만 원씩 책정됩니다. 당장 눈앞에 독촉만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90% 이상이 1년도 못 버티고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 폐지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6개월, 1년 동안 법원에 냈던 소중한 변제금은 원금을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돈을 법적으로 연체이자를 갚는데 먼저 써버립니다. 즉, 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돈을 보냈지만 실제 비이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곁가지인 이자만 겨우 갚은 꼴이 됩니다. 그 사이 원금에는 다시 고율의 지연 손해금이 붙어 결과적으로 빚은 회생 신청 전보다 훨씬 더 불어나게 됩니다.
수임료는 날리고 빚은 더 커진 채로 모든 압류를 당하는 최악의 엔딩입니다. 감당 못할 변제금이라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한 분들입니다. 무조건 개인회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워크아웃이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빚 갚는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줍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이 매우 큽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기간을 길게 가져가므로 매달 내는 돈을 현실적으로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회생만 고집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실무자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내게 맞는 신발이 따로 있듯 채무 조정 제도도 내게 맞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무작정 신청하지 마십시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자세한 설명과 비교 영상은 추후 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확실하게 탕감 실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신청했다가 실패하면 그 뒷감당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광고에서 원금 90% 깎아준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저희 법률사무소 효사는 여러분께 근거 없는 희망을 팔지 않습니다. 실무자로서 위 4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남들 다 좋다는 소리에 속아 여러분의 인생을 도박판에 던지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조언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지키는 토대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효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